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들을 통해 모스펫의 IV 특성을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로부터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인 트랜스 컨덕턴스 그리고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모스펫 IV 특성에 대한 간단한 리뷰이므로 짧게 넘어가도 되겠네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으면 드레인 전류는 안 흐릅니다.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높을 때 드레인 전압의 크기에 따라 트라이오드 모드와 세츄레이션 모드로 나뉘게 되죠. 낮은 전압일 때는 마치 저항처럼 드레인 전압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바뀌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상수인 것은 이 모스펫의 채널 길이가 매우 길 때 이야기고요. 실제 짧은 채널 소재에서는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 비록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라도 드레인 전류가 약간 커졌었죠.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모스펫과 드레인 쪽의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생각해 볼까요? 이때 드레인 전압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모스펫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게이트 전압이 1V가 인가되었으니 문턱 전압인 0.4V보다 큽니다. 그러니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겠네요. 그럼 이제 트라이오드 모드인지 세츄레이션 모드인지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세츄레이션 모드를 가정해 봅니다. 그럼 게이트 전압이 1V 인가된 상태에서의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계산식에 따라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드레인 전류가 200 마이크로 암페어라면 저항에서도 같은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러니 저항의 전압 강하는 1.0V가 되어서 드레인 전압은 0.8V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0.8V라고 하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세츄레이션 모드를 가정했는데 그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지금은 드레인 전압이 0.8V로 얻어졌는데 게이트 전압 빼기 문턱 전압은 0.6V죠. 그러니까 0.8V가 0.6V보다 큰 값이므로 우리가 가정했었던 세츄레이션 모드가 맞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세츄레이션 모드를 가정해서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이트 전압인 인풋 전압이 문턱 전압인 0.4보다 작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니 저항을 통한 전압 강화도 0V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압은 1.8V가 될 것입니다. 게이트 전압인 인풋 전압이 0.4V보다 커지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럼 전압 강화가 생기겠네요. 이때 모스펫이 트라이오드 모드일까요? 세츄레이션 모드일까요? 게이트 전압이 아직 그리 크지 않으니 전류도 작게 흐를 것이고 그래서 전압 강화도 크지 않겠죠. 그러니 모스펫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할 것입니다. 그러다 게이트 전압이 더 높아지면 전압 강화가 더 커져서 드디어 트라이오드 모드에 들어가겠죠. 한번 이 표를 채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X는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트라이오드 모드로 진입하는 바로 그 전압이고 Y는 매우 큰 게이트 전압인 1.8V가 인가되었을 때의 출력 전압입니다. 각자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트랜스 컨덕턴스인데 이제야 다루게 되는군요. 컨덕턴스는 단위가 지멘스인데 이 지멘스란 단위는 옴의 역수죠. 즉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측정해서 그 비율로 얻어지는 것이 컨덕턴스인데요. 지금 우리가 소신호 해석을 다루고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저항이라면 이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자가 다단자 소자라서 좀 복잡해지죠. 즉 소신호 전압을 인가한 전극과 소신호 전류를 관찰하는 전극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게이트의 소신호 전압을 인가하고 드레인의 소신호 전류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죠.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표현은 동일한 전극에서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게이트 소신호 전압, 드레인 소신호 전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쓰이는 용어가 됩니다. 정의는 매우 간단히 드레인 전류를 게이트 전압으로 편미분해 준 것이 되겠고요. 매우 널리 쓰이는 표기로 GM이 있습니다. GM이라고 하면 트랜스 컨덕턴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래에 세츄레이션 모드에서의 트랜스 컨덕턴스의 식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모두 드레인 전류의 식으로부터 손쉽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하는 김에 좀 더 살펴보면 트랜스 컨덕턴스는 게이트 소신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소신호 전류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럼 자연스럽게 드레인 소신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소신호 전류 특성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완전히 전류가 상수가 된다면 드레인 소신호 전류는 언제나 0이 되겠죠. 드레인 전압을 아무리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드레인 전류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자에서는 조금씩 전류가 커졌었죠.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 빼기 문턱 전압일 때까지 전류가 증가한다고 말했었죠. 그럼 그보다 큰 전압이 인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림처럼 포텐셜이 낮아지는 영역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했고요. 이 영역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가장 끝에 전압이 포텐셜이 게이트 전압 빼기 문턱 전압이 될 것이며 이 지점부터는 통상적인 반전층의 전하가 발견되겠죠. 즉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 빼기 문턱 전압 VG-VTH보다 높게 걸리는 경우에는 드레인과 맞닿은 부분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날 그런 길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전자가 모이는 채널의 길이가 마치 짧아지는 것처럼 진짜 게이트 길이가 아니라 그 진짜 게이트 길이에서 붉은 점선 부분 길이를 뺀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약하게나마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레인 소신호 전압에 대해서 드레인 소신호 전류가 작지만 생겨나겠네요. 이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식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며 이 동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 그림은 DC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고 DC 드레인 전류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DC 드레인 전압도 인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가운데 그림처럼 게이트의 소신호 전압을 인가하면 채널에 모이는 전자의 수가 달라져서 드레인 소신호 전류가 발생하겠죠. 이 비율이 트랜스 컨덕턴스와 관계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드레인의 소신호 전압을 인가해도 채널 방향으로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져서 드레인 소신호 전류가 발생하겠죠. 이 비율은 아웃풋 컨덕턴스와 관련이 됩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트랜스 컨덕턴스와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하여 모스펫의 소신호 등가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